자, 여러분,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8,128불, 그리고 XRP는 21센트를 넘어가지고 21센트 중반이 조금 넘는 상태까지 상승한 후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비트코인이 안정세를 찾는 듯 하면서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는,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비트코인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덩달아서 알트코인들도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XRP의 상승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소식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업체 FlashFX의 CEO 인터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국내 소식도 잠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은 ODL 실시간 유동성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리플사의 파트너사이자 국제 송금업체 FlashFX의 최고 경영자인 니콜라스 스타이거씨가 한 인터뷰에서 리플은 사기가 아니다. 국제 송금 분야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리플사가 사기가 아니랍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리플을 사용하고 싶었으며, 그러니까 XRP를 사용하고 싶었으며 그 가치를 믿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국제 송금을 위해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리플사의 ODL 실시간 유동성도 함께 사용한다라고 덧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기사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니콜라스 스타이거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인터뷰한 것은 일본에 거주 중이신 XRP 유튜버 크립토 에리씨이고요. 자, 그러면 이 기사를 처음부터 또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터뷰 자체는 45분가량 됐었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니콜라스 스타이거씨 같은 경우는 플래시FX의 CEO이자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요. 그가 2020년도에 XRP 송금로는 20개까지 뚫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니콜라스 스타이거씨는 이 인터뷰에서 그의 회사가 리플넷과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게 됐는데요. 플래시FX는 리플사와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2014년도부터 일을 함께 해왔다라고 하죠.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어서 리플사의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중요한 경로들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일단 니콜라스 스타이거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뉴 페이먼트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호주에 있는 사업자나 금융업체들을 위한, 그러니까 호주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중앙화된 실시간 결제 및 청산 시스템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유럽의 팁스랑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주요 목표는 쉽게 자금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내에서는 실시간 혹은 굉장히 빠른 결제 및 청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니콜라스 씨 같은 경우는 이 뉴 페이먼트 플랫폼에 리플사의 기술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호주로 들어오는 지불이 이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도록 은행들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새로운 송금로에 대해서는 리플사가 20개의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 송금로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송금로들을 뚫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플래시FX는 2016년도부터, 제가 앞에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2014년이 아니라 2016년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리플사와 일을 하면서 호주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외환 솔루션을 이미 개발을 했고, 플래시FX는 리플사의 기술 위에 설립이 되었으며 디지털 자산 XRP를 유동성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0개 중에 하나가 2020년 1분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일본 쪽에 또 송금로가 뚫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 뚫리게 되고 나면은 동아시아 쪽에서도 또 일본이, 그러니까 SBI가 부지런하게 움직여가지고 여러가지 추가로 송금로들을 연결을 시킬 것이라고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발표가 언제쯤 나게 될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XRP가 약간이나마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호재 및 좋은 소식들이 나와줘야죠. 다같이 떨어지고 있을 때 호재 나와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상승하고 있을 때 호재를 막 뿌려가지고 양념 친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리플사의 기술과 XRP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엄청난 자신감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항상 리플사를 못 믿어 하시는 분들, 의심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못 믿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그리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에서 또 이야기가 된 것이 뉴 페이먼트 플랫폼,
호주 내에서는 지금 현재 실시간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XRP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또 지금 봤을 때 이런 결제 분야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한 결제 분야에서 라이벌이 보이지 않습니다. 끼케야 스위프트인데 스위프트는 결제 시스템이 아니니까요. 그 외에 월드와이어 같은 경우는 깜깜무소식이고 JPM 코인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제송금 분야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 이 리플사가 단독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어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송금에 대해서 또 잠깐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소의 바바라 곤잘레스 브리세니오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리플사의 실시간 유동성은 고객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지금 얼마나 빠르게 돈이 이동하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있게 되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금을 움직이는데 고작 몇 센트밖에 들지 않는다. 또한 이어서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과연 암호화폐는 송금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송금을 가장 많이 하는, 전 세계에서 송금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실제로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송금을 받으면서 그들의 돈을 절약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35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멕시코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은 송금 방식으로 와이어 트랜스퍼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와이어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복잡해서 높은 송금 비용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멕시코로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와이어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30불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내는 은행, 받는 은행의 수수료를 또 따로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전 세계 평균적으로 200달러를 송금한다 쳤을 때 보통으로 7% 정도가 수수료가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자, 물론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는 카카오 송금이나 여러가지 새로운 송금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송금 수수료가 더욱더 싸게 낮추어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한국은 그렇게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이고, 한국 역시 어느 정도 국가들은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없애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에서 숫자들만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가 없이 사는 국민들 비율이 56% 정도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그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송금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모바일 송금이 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송금을 하게 되면 송금 비용이 더 낮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사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 더욱더 빠르고 송금 수수료도 적게 든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이 역시 빗소입니다. 저희가 방금 말했었던 빗소 하니까 무슨 소가 생각나죠. 멕시코에서 송금을 제일 잘하는 소가 빗소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리플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XRP가 사용이 되고 있다. 리플사는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꾸준히 리플사는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쩔 수 없죠. 귀를 틀어 막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리플사가 100% 성공한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사기는 아니지만은 사업은 100% 성공할 수가 없죠. 언제나 리스크를 떠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투자는 신중하게, 이 돈을 다 날려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윳돈만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 항상 필수고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XRP에 관련된 정보를 매일 나르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지만 XRP에 몰빵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XRP 외에도 성공할 암호화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다른 암호화폐들 프로젝트들도 한 번씩 돌아보시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분산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고양이가 물어갑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리플사의 자회사 스프링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XRP 레저의 1.4.0 버전이 메인넷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해당 버전은 계정 삭제 기능이 추가돼서 사용자들은 오래된 XRP 계정을 삭제할 수 있으며 오래된 자산을 복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계정 삭제 기능, 오래된 XRP 계정을 삭제를 해서 자산을 복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제 XRP 계정을 열게 되면은, 지갑을 열게 되면은 XRP가 들어가게 되죠. 한 20개 정도 오픈하는데 들어가게 되거나, 그 전에는 그 숫자가 더 높았었다라고 하는데요. 계정을 없애게 됨으로써 그 지갑을 삭제하면서 XRP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들어간 XRP를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5개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5개 같은 경우는 XRP 계정을 삭제하는데 또 소거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20개 정도를 계정을 여는데 썼으면 15개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면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튜토리얼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XRP가 좋은 모습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제 XRP 투자자들의 그동안의 희생, 노력, 그리고 꿈과 희망을 싣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단 50센트 가지아를 외쳐봅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휴일인데도 마찬가지로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시청료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광고 시청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을 재생만 시켜주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평안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